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쓸공님들을 향한 짝사랑으로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쓸공님들을 향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최열정입니다. 네, 아유, 제 진심과 또 우리 열정 씨의 열정이 쓸공님들에게 닿기를 그럼요. 기도해 보면서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해 봅시다. 좋아요. 그 또 쓸공님 중에 저희 이제 쓸공 언니 굉장히 많이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네. 너무 감사드려요. 맞아요. 이제, 댓글도 또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힘을 내고 덕분에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쓸공님들이 달러, 투자 같은 경제 얘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아무래도 그쵸? 같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어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 그 어렵다는. 예. 작년 3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달러 패권의 조용한 침식이라는 워킹 페이퍼를 발행했어요. 2022년 3월이요? 예, 거의 1년 된 이야기인데 네네. 신기하게 요새 이게 화두가 되고 있어요. 1년 만에.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음, 작년에 달러가 워낙 강세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약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거죠. 맞아. 그 3월에 나오고 그 뒤부터 이제 달러 완전 킹 달러 됐다가 네. 지금 좀 약간 진정세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말쯤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달러 패권 종말론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 킹 달러 그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네. 약간 위기 의식들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요새 달러 환율도 살짝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IMF 보고서대로 달러 패권의 종말이 오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달러 패권의 종말 정말 오는 걸까요? 오면 좋은 건가요? 달러 패권이 종말이 오면 좋을지 안 좋을지 우리가 미래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예, 전 아직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는데 굉장히 컨트로버셜하기 때문에 이 방송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네네. 성격 급하신 쓰공님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성격 급한 쓸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힌트는 네. IMF 보고서 제목에 있어요. 네. 아까 보고서 제목이 뭐라 그랬죠? 달러 패권의 조용한 침식. 영어로는 eros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종말이 아니고 침식이에요. 아, 느낌이 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결론은 예전만큼 달러 패권이 무적은 아니다. 네. 많이 침식되기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약간씩 달아가는 느낌인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제목을 잘 지었네요. 잘 줬죠. 네. 그리고 여전히 달러는 세계 그 어느 통화보다도 많이 쓰이는 통화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좀 며칠 전 이제 한국 언론에서 달러 패권 끝나나 막 이렇게 나오길래 제목만 듣고 어머머 이거 이제 달러 사놓은 거 통장에서 빨리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IMF 보고서를 보니까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지금 계속 달러 패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달러 패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한번 정의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달러 패권이란 자, 쉽게 말하면 달러의 인기가 많아서 네. 흔하게 사용되고 달러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치. 예, 이 말조차 좀 추상적이기는 하죠. 달러의 힘이 세다. 예. 자, 그러면은 요 달러의 힘이 세다라는 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봐요. 우리 쓸공으로 예 많이 들잖아요. 언니가 좋아해. 다 쓸공 붙이는 거. 나는 이런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자, 나랑 열정 씨랑 돈을 많이 벌어서 무인도를 샀어요. 네. 상상해봐요. 너무 기분 좋죠.
언니 무인도 가서 살아도 되게 잘 살 사람이잖아요. 네, 자급자족이 가능한 인간. 자, 무인도를 사서 쓸공공화국이란 걸 우리가 만든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쓸공화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돈을 만들어서 살다가 해외여행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사실상 그 어떤 은행에서도 환전을 안 해주겠죠. 우리 쓸공화를. 왜냐면 둘만 쓰는 거니까. 그쵸. 왜냐면 우리 둘만 써. 쓸공공화국이란 나라 이름도 못 들어봤어.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환전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해주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전을 안 해줬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쓸공화 어디 누군가는 인정해주겠지. 우리가 쓸공화를 들고 해외여행을 간 거야. 국제거지 되게 딱 좋네. 웃겨. 자, 그렇게 나간 거예요. 네. 근데 여전히 아무도 쓸공화를 안 받아주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자, 반대로 생각해봐요. 네. 미국 달러, US 달러를 생각해봐요. 네. 거의 모든 국가가 달러를 환영해주죠. 그쵸. 그렇죠. 어떤 나라에 가도 달러는 그죠? 다 받아줘. 그죠? 맞아요. 왜 우리 옛날에 필리핀 같은 데 여행 가면 음. 조그만 가게 들어가서 뭐 사려고 지갑 딱 열면 지갑에서 살짝 달러 보이면 달러 달라고 그죠, 했던 것 그죠. 같아요. 네. 자국 통화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자, 그만큼 달러는 음. 돈으로서의 공신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돈이다라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네.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달러 패권이죠. 맞아요. 예. 이거 이제 우리 실생활 레벨에서. 그죠? 자,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달러의 힘. 맞아요. 자, 그러면은 범위를 넓혀서 외환 시장으로 시선을 넓혀봅시다. 네. 자, 나랑 열정 씨랑 쓸공공화국에서 이제 또 살고 있어요. 무인도? 네, 거기. 무인도. 아름다운 무인도예요. 네. 지상 낙원. 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알고 갑자기 인도의 백만장자가 여행을 온 거야. 웬일이야. 쓸공공화국으로 네. 돈을 쓰고 갔어. 응. 돈을 꽤 많이 쓰고 왔어요. 그래서 좋다. 인도에 루피가 생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해외 그 외화가 생긴 거네요. 그죠. 드디어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어. 그나마 조금 공신력이 있는 거야. 그치, 이건 인도는 아니까. 인도 날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갑자기 브라질 삼바 축제에 가고 싶네. 그래요? 삼바 하면서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통화 헤알로 바꾸고 싶어진 거예요. 그럴 수 그러면 있지. 이제 은행에서 환전을 하겠죠. 네네. 자, 은행에서 그러면 환전을 해주겠죠. 쓸공화랑 달리 루피는 인도 돈이니까. 해주죠, 그죠, 당연히. 해주죠. 자, 이런 간단한 과정이 실제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외환 시장에서는 루피를 주고 달러를 받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받은 달러로 다시 헤알을 바꿔요. 그럼 바로 그냥 루피에서 헤알로 바꿔주면 더 심플한 거래 아닌가요? 너무 복잡한데 그렇게 그죠? 하면? 정해진 환율대로 루피와 헤알을 바로 맞바꾸면 안 되나?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자, 모든 일은 역지사지를 해봐야 돼요. 자, 헤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브라질 사람. 브라질 사람. 나는 루피가 별로 쓸 데가 없어. 그래, 막 브라질에 사는데 인도 여행 갈 거 아니면 굳이 내가 쓸 이유가 없어. 네, 난 더군다나 육식주의자야. 인도 가면 고기도 못 먹어. 너무 가기 싫겠다. 멀어 그리고. 그치. 그런 브라질 사람은 난 달러가 주로 필요하지. 그 사람은 매일 쓰는 석유랑 밀가루 이런 거를 달러로 내고 사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죠. 난 달러가 더 좋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주질 않는 거예요. 루피를 헤알로. 자, 그러면 달러를 주면 바꿔주죠. 그쵸? 달러는 어디서나 통용되니까 달러로 일단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게 유로든 헤알이든 한국 원화든 내가 바꿀 수 필요할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어떤 통화로든 자유롭게. 그쵸? 그러니까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다시 주고 또 다시 바꾸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저는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은 해외여행 갔는데 네. 신용카드 쓰는데 나보고 네. 뭐 일본이면 엔화로 결제할까요? 네. 뭐 아니면 자국 통화 그러니까 원화로 원화로. 결제할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원화로 하든 엔화로 하든 크게 난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해외여행 갔을 때 그냥 그쪽 통화로 결제를 해야 더 유리하다고 누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쵸. 그 국룰이잖아요. 구구단처럼 외우는 거. 그래요? 네. 몰랐나요? 나 최근에 알았는데.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원화로 원화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네. 환전이 한 번 더 되는 그런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굳이 그 과정을 이중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냐? 네. 갔을 때는 항상 그 나라 뭐 통화로 네. 결제해라 이런 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쵸. 이게 다 달러로 일단 한 번은 되는구나 환전이 이걸 알았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아예 설정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카드사에서. 안 되게. 예, 원화 결제 안 되게. 그 실공공화국 얘기를 통해서 맞아요. 이 원리를 알게 된 거죠. 깨우치게 되는 거죠. 예, 깨우치게 되는 근데 거죠. 의외로 지금 모르고 이제 아신 분 꽤 있을 거야. 예, 그냥 외우고 있으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돈의 특성이란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든 돈이든 널리 인정받고 쓰임새가 많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유명인들이 힘과 권력이 있는 거, 정치인들이 힘과 권력이 있는 거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죠? 맞아요. 많이 그래서- 찾는 사람일수록 더 인기가 있고. 그쵸? 그런 그 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달러의 패권이란 건 이런 거죠. 모든 거래를 할 때 일단 달러를 거쳐야 된다는 거. 세상 이치였네요. 그쵸? 그래서 힘이 세고 각 나라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달러의 힘이 센 이유, 달러의 패권이 가능한 이유.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달러의 공신력. 그죠? 인기가 많다. 달러가.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오케이. 누구든지 달러는 알고 달러는 돈으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애들도 알아, 거죠. 달러는. 그죠? 자, 달러의 힘이 강한 이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네. 두 번째 이유는 영어가 힘이 강한 이유와 같아요. 네. 영어도 만국 공통어잖아요. 그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국제거래 계약서에서 가격 단위는 달러로 정합니다. 그렇구나. 네. 달러의 가치는 전 세계인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어릴 때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 지나가면 옛날엔 코엑스가 없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완전 초등학교 때.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 지나가면 수출 100만 불 달성.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왜 한화로 12억 원 달성 이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긴 한국인데. 한국인데. 그 이유는 계약을 달러로 했기 때문이지. 그죠? 그러네. 그래서 달러는 세계 무역의 언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하고 하는 계약이 아닌, 그죠? 우리가 프랑스랑 해도 아프리카랑 해도 왜 달러로 하냐는 거야. 달러 패권. 그죠? 달러 패권. 네. 예를 들어서, 네. 자, 예를 또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쓸공공화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쓸공 무역회사를 만들었어요. 좋네요. 네. 회사도 만들고. 자,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와 무역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달러로 안 하고 우리가 너무 초짜인 거야. 달러로 안 하고 아프리카에서 자기네 화폐로 하재. 안 되지. 자기네 화폐 콩가로 하재. 안 되죠. 그냥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100만 콩가짜리 계약을 딱 사인을 한 거야. 100만 콩가라고 쓰고 아이고. 달러로 안 하고. 그렇게 됐어요. 네. 자, 100만 콩가가 환율로 우리나라 50만 원짜리 계약이래요. 그래서 그래, 우리 50만 원짜리 계약했어. 아싸.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나라에 큰 지진이 나고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난리가 아이고. 났대. 그래서 콩가 그 화폐의 가치가 80%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 80% 날라가서 10만 원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자고 일어나서 40만 원 날라간 거야. 날라갔네. 이것이 바로 환율 리스크죠. 그쵸. 맞아요. 네, 그 나라의 돈 가치가 막 왔다 갔다 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 변동성. 그런데 달러는 이런 변동성이 작아서 그쵸. 세계 최강대국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치 변화가 적은 달러로 계약을 해놓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죠? 또 이 대목에서도 달러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달러는 국제 공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 파워도 강한 거예요. 영어랑 동일하게. 자, 그럼 달러 패권의 이유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네. 달러 패권의 종말이 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인기가 없어져야겠죠. 네, 그죠? 그래서 국제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를 안 쓰고, 그죠? 국제 무역 거래에서도 달러를 쓰지 않으면 달러의 힘이 사라지겠죠. 그쵸. 그죠? 그래서 요즘 이런 상황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서. 자, 그 시도의 첫 번째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수르라는 남미 공통 통화를 만들려고 협의 중이에요. 남미는 꽤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네. 왜 우리 그때 기억나시나요? 신자유주의 에피소드에서 네. 워싱턴 합의라고 해서 미국이 남미를 자신의 경제권 안에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시작해서 사실 지금도 경제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남미가 사실 미국의 정치적으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죠. 미국이 맞아요. 좀 영향권을 행사하잖아요. 네. 그게 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남미 국가들끼리 공통 통화를 만들어서 거래하자라는 협의가 나온 거죠. 미국의 약간 이 권력 하에서 조금 나오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가 그렇죠? 봐요. 이 남미가 달러권에 속해 있다 보니까 남미끼리 거래할 때조차 달러를 사서 거래를 해야 했던 거예요. 어쨌든 한 번은 미국으로 뭔가가 돈이 들어가는 네. 거네. 그러니까 약간 통행세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용도 더 들고. 그쵸. 그죠? 공통 통화를 만들면 남미 국가끼리 거래할 때는 달러로 환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달러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요소고. 지금 만들려고 이제 생각을 협의 중이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대요. 그렇구나. 자, 달러가 위협받는 두 번째 예. 러시아와 이란의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 계획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제재를 막 받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코인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코인이 이제 기반 자산이 없으니까 망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금을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이 있는 만큼만 코인을 발행하겠다. 옛날 그 파운드와 달러처럼. 그쵸. 코인의 가치를 금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건데. 네. 근데 통화량이 많을 수가 없겠는데 그럼? 그쵸. 세상에 금의 양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 미국도 폐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금 다 없어질까봐 자국에 금 다 없어질까봐 근본 이제 폐지한 거 아니에요. 돈 더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그죠. 금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계획은 달러 패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고 나중에 근본 이제 폐지하자.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속셈이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이 그렇게 했잖아요. 금으로 보장해준 다음에 안심시키고, 그렇지. 나중에 폐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그죠. 이 통화의 힘이란 게 아까도 말했지만 양이 많아야 되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써야 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근본 이제를 하겠다? 조금 시대착오적인 건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네.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일정 부분 통화 패권을 일단 가져오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죠?
사실 달러의 힘이 더 강해진 것은 근본이자를 폐지하고 왜 잠시 볼커 시대 때 엄청난 경제 위기가 미국에 왔었잖아요. 맞아요. 위기를 극복하면서 통화량 엄청 많아지고 그러면서 세계의 패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근본이자는 초기 도입 단계밖에 될 수 없다.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세 번째 예. 네. 어떻게 또 미국 달러 패권이 위협받고 있냐. 네. 아랍에미레이트와 네. 인도 사이의 비석유 무역에서 네. 인도의 루피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인도도 사실 가만히 있질 않네요. 인도도 진짜 그래. 이게 사람이 많은 나라들이 음. 좀 힘이 있는 파워가 있나 봐. 맞아요. 네. 자, 이게 재밌는 게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산유국인데 미국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친한 게 사우디. 그 다음이 아랍에미레이트인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눈치를 봐서 석유 거래는 또 계속 달러로 하고 제일 거래 많이 하는 건 네, 달러. 그리고 비석유 무역에서 인도의 루피를 사용할 거다. 조금 하는 거니까 봐줘 이러는 거네. 그쵸. 그쵸? 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원래 두바이로 유명하잖아요. 음. 그다음에 건축 프로젝트 잘하는 걸로 좀 유명한 나라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가.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인도에서 건설 노동자들 엄청 데려다 쓰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생각하면 인도의 루피를 사용하면 편하지. 아, 바로 그냥 루피로 바로 루피를 돈을 주면 되니까. 되니까. 달러로 환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네.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와, 이 달러의 이 위협이 엄청 많아요. 요 얘들이 다 지금 IMF 보고서에 나온 얘들이거든요. 그래요? 아직 안 나온 나라가 있는 것 같아. 그죠? 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나라. 네, 네 번째 바로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추진 중이죠. 원유. 예, 실제로 작년 말 러시아와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했대요. 작년 말에. 그렇구나. 예, 그때 정말 놀랬을 것 같아, 미국이. 위협이 큰 거죠. 러시아와 중국이 뭉쳤으니까. 둘 다 완전 눈에 가신데. 그죠. 둘이 뭉쳐가지고. 나 달러 안 쓸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로는 22년, 작년 2022년 네. 러시아와 중국도 뭉쳤어요. 자, 이 두 국가가 다른 브릭스 국가들 있죠. 네네.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이 포함되는 국가들. 자, 이런 국가들과 함께 기축통화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어머, 이건 진짜 대놓고 그거 하는 거네요. 도전이죠. 도전이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죠. 기축통화가 지금 달러인데 네. 자기들이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브릭스 국가들은 인구수가 많잖아요. 맞아. 사용자가 많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건 위협인 것 같아. 그러네요. 그 러시아의 스테이블 코인은 좀 그냥 그런데 이건 진짜 위험인 것 같아. 맞아. 중국이랑 러시아랑 인도가 뭉쳤다는 것에서 약간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달러 패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 보고서를 본 상황에서 전 또 궁금한 거예요. 아, 나의 멘토이자 나의 아이돌.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 박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한 거야. 그랬구나. 아니나 다를까.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이거와 달러와 관련된. 네, 달러 패권의 위협에 대해서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크루그만 박사님이 네. 이제 결론부터 말해서 달러 패권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비슷하게 생각하셨네요. 네, 달러 패권이 끝난다 해도 세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끝나지도 않을 거지만 끝난다 해도 큰 문제가 아니다. 미국한테는 얘기해요. 큰 문제가 아니다. 네, 또 신기하더라고요. 네. 자, 이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네. 달러 패권이 종말을 맞이하려면 외환시장, 무역시장,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쓰지 않아야 하는데 네. 자, 외환시장, 무역시장에서 달러를 안 쓸 수는 있겠죠. 그 얘가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하고 네. 뭐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루피를 사용하고 요런 예가 그런 거잖아요. 네네. 외환시장, 무역시장에서 달러를 쓰지 않기로 하는 예.
자, 그건 가능한데 음. 금융시장에서 달러 패권이 사라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금융시장은 우리가 꽉 잡고 있다. 네. 자, 생각해보면 세계 최대 금융시장 월스트리트 그죠? 그 다음에 런던도 있지만 자, 거기서 런던과 뉴욕에서 달러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무역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금융시장에 가서 돈을 크게 튀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를 예로 들어보면은 이거 진짜 옛날 얘기인데 네. 옛날에 막 한국 소설들 읽어보면은 왜 어떤 가장이 1년 내내 열심히 농사 짓고 소 키우고 해가지고 장날에 가서 파는데 소 판 돈으로 도박해서 왜 탕진하고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심리야. 뭐냐면 이 노동소득 갖다가는 만족을 못해. 맞아. 나는 이걸로 2배를 벌어 가겠다. 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은 노동소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 문명화된 인간은 그거를 돈을 굴려서 금융소득을 얻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중국, 러시아에서 무역 열심히 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지네끼리 경제구역 만들어서. 네. 그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금융시장, 한마디로 도박판. 에서 굴려줘야죠. 굴려줘야지. 이것이 달러로 거래가 되니 달러 패권이 사라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나쁘게 말해서 이제 도박장인데, 그죠? 아니, 월스트리트를 도박장이라고 해도 되나요? 진짜 합법적 도박장이지. 맞아요. 그죠? 맞아요. 자, 물론 러시아와 중국에도 금융시장이 있긴 해요. 그래도 그죠? 돈이 많이 안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쵸?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하니까 누가 독재 정권 금융시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죠? 사실 공사대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게 중국, 러시아인데 맞아요. 도박한 돈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잡혀가지 않으면 다행이야. 갑자기 국가정책 위배된다 하면서 돈 막 압수해가면 수가 없어. 그렇죠. 그치?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치? 목숨만 보존해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달러 패권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어도 종말이 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이 말에 너무 공감되더라고. 그러네요. 그쵸?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미국이 1등 나라잖아요, 지금. 네. 미국 패권이잖아. 네. 근데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그쵸? 미국이 강대국이라서 달러 패권인 거냐, 달러 패권이 되고 미국이 더 강대국이 된 거냐. 이게 이제 안 그래도 네. 크루그만 박사님이 이 현상을 self reinforcem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강하게 해주는 게 물고 물리는 현상인 거지. 고급 단어 쓰셨네. 나처럼 그쵸? 닭이 먼저. 달걀이 완전히 안 하시고 좀 외워놔야겠다. self reinforcement.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물론 제가 약간 크루그만 박사님을 좋아해가지고 맞아. 팬심. 팬심에 약간 이쪽으로 기우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 말에 조금 한 표를 던집니다. 네네. 자, 다시 그러면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봐요. 우리 항상 근원적인 질문 좋아하잖아. 그러면 왜 애초에 달러 패권 종말론이 대두가 된 거냐? 약간 다른 그 비주류의 바램 아닌가? 그치, 그치, 바람이지. 자, IMF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를 다양화하고 있더래요. 지금 그런 흐름이 예,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달러 많이, 유로 많이 해놓고 이제 달러가 거의 대부분이죠. 달러 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이제 조그만 나라들은 그냥 가지고 있지조차 않았던 거예요. 자, 각국들이 스웨덴의 크로나, 대한민국의 원화 같은 작은 나라들의 통화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도요? 그죠? 우리나라 좋은 소식인 그죠? 거죠? 네, 좋은 소식이죠. 네. 약간 위상이 높아졌다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긴 일러요. 그래요? 아직도 네. 유로랑 엔화에 비하면은 위상이 맞아. 너무 낮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원화 보유량을 늘린다고 해서 야, 우리도 이러다 기축통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김칫국을 마시기는 좀 이른 것이 이 규모가 작은 통화들의 보유량을 늘린 이유에 있어요. 왜 이 보유량을 늘렸냐? 네. 각국이 이제 러시아가 미국한테 크게 혼나는 걸 본 거야. 아, 이번에 네. 전쟁하면서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잖아요. 맞아요. 예, 쉽게 말하면 미국이 러시아에 물건을 안 팔고 러시아의 물건을 사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친한 나라들도 야, 니네 러시아랑 놀지 마. 러시아 물건 사지도 말고 니네 물건 팔지도 마.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전 세계가 똘똘 뭉친 것 같지만 사실 이면에는 미국이 하지 말래니까 네. 안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무서워서. 자, 그렇게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러시아도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네. 강대국이니까요. 그런데 경제 제재가 들어오니까 러시아의 달러가 종이장이 된 거죠. 아, 쓸데가 없는 쓸데가 거구나. 없어. 달러로 거래할 일이 없어. 경제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러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미국한테 밑보이면 지금 우리 달러 엄청 많은데 이 달러도 무용지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죠?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아, 그러면 달러를 좀 줄이고 스웨덴이나 한국 같은 나라의 돈도 좀 가지고 있자. 자, 그러면 왜 유로나 엔화는? 자, 그거는 원래 쓰임이 많은 돈이라 많이 갖고 있구나. 많이 갖고 있고 언제든지 환전이 가능해. 근데 원화나 크로나는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어. 안 갖고 있으면. 그렇지. 그치? 그래도 한국이랑 스웨덴 정도면 무역 대상국이 될 만도 한데.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는 있지. 갖고는 그쵸. 있어야 돼. 그런데 옛날에는 달러만 갖고 있으면은 다 됐지. 다 됐지. 근데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환전이 안 되는 거야. 원화나 이 스웨덴화 같은 게.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의 통화들을 보유고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가지고 있겠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겠다. 환전 못할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에 속했다고 해서 야, 우리나라 기축통화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예, 그러고 싶은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죠. 이렇게 달러 패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아직도 달러가 국제거래 기본 통화죠. 맞아요. 예, 뭐 금융시장도 달러로 돌아가고 있고 갑자기 달러로 쓰던 계약서를 다른 걸로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겠죠. 예, 그 다음에 뭐 미국 자체 경제 규모만 해도 26조 달러, 한화로 경이 넘는 단위잖아요. 그렇죠. 거기 소비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뭐 경제 규모가 큰데. 자, 요거를 또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한참 전부터 자, 이제는 영어보다 중국어가 세계의 공용어다. 중국어를 배워라. 이런 말 맞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지만 그 얘기나 지금 20년 전부터 들었는데 아직도 영어가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저장해 놓은 모든 인류의 기록들이 영어로 최대로 다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꿔? 그죠? 그리고 그 얘기도 있어. 중국 가서 괜히 중국어로 거래하려 그러면 더 무시당한다고. 맞아. 중국어 못한다고 더 무시당해. 영어로 그냥 하면 좀 약간 저 사람 영어 하는데 이러는데 괜히 어설픈 중국어로 댐볐다가 맞아요. 중국 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제 몇 마디 배워가지고 가서 중국어로 막 했었거든요. 진짜 제가 실감했잖아요. 더 바가지 더 써. 그러니까. 근데 영어를 쓰면은 이 사람이 내가 뭐 캐나다 교포인지 모르니까 미국 맞아.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제 약간 긴장을 하죠. 약간 대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영어 패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달러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가 또 있는데 이 크루먼 박사님이
달러 위상이 조금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네, 재밌죠? 이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미국이 무역 수지가 항상 적자라는 거예요. 아, 그쵸?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가치가 높으니까 미국인은 중국에서 물건 사오면 되게 싸게 사오는 거잖아요. 환율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죠? 그런 나라 물건을 사오면 훨씬 싸죠. 그쵸. 그러니까 다 물건을 수입해다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성 무역 적자죠. 아,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예, 그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달러가 약해지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 국민이 수입품을 좀 덜 쓰겠죠. 달러가 약해지면. 예, 달러가 좀 맞아요. 약해지면,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달러가 강하니까 밖에 가서, 왜 해외 가서 달러 쓰면 얼마나 많이 써요. 아,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외국 나가서 많이 쓰게 된다. 그쵸. 킹달러일 때 미국으로 여행은 안 갔잖아요. 우리가 다. 그쵸. 못 갔잖아요. 예, 그쵸. 근데 이제 킹달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더 여행 오기가 좋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예. 네. 그래서 요런 재밌는 또 관점도 있었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달러 패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 이제 해봤는데요. 네. 요거에 관련해서 이 달러 패권 위협받는다는 얘기 나오니까 또 금값이 천정부지로 또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죠? 엄청 오르고, 그리고 뭐 중국이 지금 금을 엄청 매입하고 있다고 맞아요. 그런 뉴스가 있는 걸 봤어요, 저도. 그쵸? 지금 이제 달러 패권 무너진다는 얘기 때문에 또 이게 금이 엄청 올랐는데 하여튼 그래서 금 얘기도 혹시 또 궁금하시면 또 댓글 홍보가 맞아. 기승전 댓글 저희가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우리 그쵸. 지켜주시는 쓸공님들 진짜 사랑합니다. 원화 패권 이야기를 하는 그날까지 쓸공님들을 향한 우리의 짝사랑은 계속됩니다. 다 같이 쓸공합시다.